그리고 그 이후에 금은 객관적 측정 도구가 된 것입니다. 왕의 사진이든 왕의 어떤 초상을 확 인장을 찍어주면 그 금의 순도나 금의 구람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정부 통제 화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함량이나 어떤 무게를 뺏을 수 없는 달러에 대드는 걸로 알아서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화폐는 원래 금속이었었습니다. 금이나 은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금속이며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둘째는 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재화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은 객관적 측정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의 순도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려면 전당포 주인들이 다 금세공사들이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전당포 주인들이 금의 순도를 섞어서 자꾸 빼간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국가에서 그 금화의 인장을 왕의 사진이든 왕의 어떤 초상을 확 인장을 찍어주면 그 금의 순도나 금의 구람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국가의 어떤 그 보증으로 그걸 서로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그 금속들이 화폐로 이렇게 유통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국가가 그 금의 그 순도를 굴이나 이런 걸 섞어서 빼먹기 하게 된 시점부터 100년도 안 돼서 0%까지 순도가 빠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나 원화도 금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는데 1971년도에 닉슨이 금을 치워버려서 정부 통제 화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함량이나 어떤 무게를 뺏을 수 없는 화폐를 연구한 것이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국경이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비트코인이 나온 것입니다. 단점은 하루에 5%씩 급격한 가격 변동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달러와 비트코인의 속성을 결합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불법화해서 달러에 대드는 걸로 알아서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미국의 테더, USDT라는 테더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중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중국인들이 그것을 블록체인 상에서 그것을 소유해서 외국으로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기가 너무나 용이했기 때문에 중국인들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과 중국인들이 너무나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나머지 그 비트코인을 미국에서는 보유 자산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게 됐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하나의 위험성을 제가 주장한다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갔다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8만 달러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동안 약 1,400조 원 정도가 증발했는데, 과거에는 중앙은행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지폐 발행 시대 때는 그 돈이 미국의 다우존스 시장에 있다가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간 것을 보였습니다. 그 돈이 움직이는 자산 시장에 움직이는 그 동태가 보였는데, 지금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의 디지털 지갑 상황에서는 지금 한 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떨어진 약 1,400조 원이란 돈이 어디로 간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은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해킹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보유자산인 비트코인과 달러의 담보물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하락한다거나,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기술 중심 사상에 의한 빅테크 기업들의 자산, 그들의 주가가 약 10조 이상
자산을 근거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다우지수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녹아내리든지 폭파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긴밀히 연구해 봐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거대한 힘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다시 설계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거대한 방향은 멜서스 트랩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일자리 위기, 식량 위기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명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고 검소한 생활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둘째는 트럼프가 왜 삼성과 인텔 지분을 10% 정도를 국가에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예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대중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배웠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500년 전에 로마 공화정에서도 표결에 의한 방법보다 7배나 8배가 강제 조정 방식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그냥 민주주의와 어떤 자본주의는 수많은 대중들의 다수결의 원칙에서 결정되는 것만이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기업, 이 돈의 시간이 지나면 돈도 가치가 감소해야 된다는 점과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 여러 수많은 국가들이 찬성해도 상임이사국 한 나라가 반대하면 그 안건이 통과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문명의 우리 인간 삶의 중대한 문제는 그러한 강제 조정 방식도 우리가 다시 지금은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어떤 질문은 기업이 왜 단 한 번의 출자로 영원히 배당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100년 동안에 200년 후에는 기업이 다시 청산하고 법인이 새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도를 상법에 넣어서 못 만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감소하는데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일정 한도 이상의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감소하게 해서 그 돈이 어떤 회전하지 않아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방식도 질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의 타락과 화폐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문학적으로 많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토론과 질문이 있어야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